반지 선생님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어, 눈을 떴는데 할 게 없어요. 그거 되게 괴롭죠. 그래서 뭘 해야 될까를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도 한창 입찰을 할 때니까 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입찰을 하러 갈 수 있을 몸 상태가 돼서 입찰을 하러 간 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법원으로 출근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법원의 입찰 시간은 11시 정도니까 아이를 9시 반까지 등원을 시키고, 딱 맞죠. 네, 그러면 어디든 입찰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향후. 그거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해야겠다, 나도 선생님을 따라 하고 싶게 된 거죠. 또 이 부분도 내 아들이 새벽 3, 4시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서 뼈 빠지게 벌어온 돈을 편하게 못 써요. 하지만 월세는 비교적 마음 편하게 쓰실 수도 있겠죠. 또 제 입장에서는 되게 자랑스러운 내 능력인 거예요. 그럼요. 네. 그건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머님의 노후와 나의 향후 결혼의 그렇죠. 이해관계까지 충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네, 진짜 훌륭한 사람이구나. 감사합니다. 아유. 다 선생님께 배웠어요. 범상치 않은 분이구나. 어떤 여성분을 만날지가 저도 되게 기대가 돼요. 이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 남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게 네. 들어요. 아,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은 직장을 다니시다가 어느 정도 월세를 만드시고 퇴직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1년 동안 산재를 하면서 퇴직을 간접 경험한 거죠. 몇 개월 된 거예요, 이제? 딱 1년을 채웁니다. 그러면은 이제 퇴직을 간접 체험한 건데, 그걸 하면서 진짜 느낀 게, 월급을 일정 수준 보장 받으면서 맞습니다. 네. 1년 동안 지낸 거네. 네, 맞습니다. 반지 선생님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눈을 떴는데 할 게 없어요. 그거 되게 괴롭죠. 그래서 뭘 해야 될까를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저도 한창 입찰을 할 때니까 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입찰을 하러 갈 수 있을 몸 상태가 돼서 입찰을 하러 간 게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법원으로 출근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법원의 입찰 시간은 11시 정도니까 아이를 9시 반까지 등원을 시키고, 딱 맞죠. 네, 그러면 어디든 입찰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도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향후. 그거를 하면서 앞으로 계속 해야겠다, 나도 선생님을 따라 하고 싶게 된 거죠. 또 이 부분도. 그런 경험을 회사원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선생님이 더 잘 알겠지만 네. 선생님한테 지난 1년은 불편한 내 몸 상황 때문에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드네요. 월급쟁이 분들은 막연하게 회사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좋겠다 라고 맞아요. 생각하지만 네, 쉽지 않아요. 무궁무진한 시간과 만났을 때 그거는 경제적으로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냐 되지 않았냐 부분이 그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네. 그거를 조금 내려놓고 그냥 시간적인 부분에 두려움이 생겨요. 맞습니다. 무한한 시간과에 만났을 때 첫 번째 두려움은 저는 뭐냐고 생각하냐면 처음에는 경험이 없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마음 편하게 쉴지 모르겠지만 그게 또 일주일, 2주일 지나면 한 것도 없는데 하루가 끝나버리는 그게 나는 제일 괴로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 부분이 제일 괴롭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매일 어떤 일을 하나씩 하면 나는 오늘 하루에 할 일을 끝냈다라는 선을 하나씩 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도 원래 처음부터 매일 글을 쓰진 않았는데 그때부터 글을 하나씩 올리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루틴을 운동으로 만들었어요. 헬스장으로. 그것도 굉장히 좋죠. 이 얘기가 하고 싶었어요. 선생님한테서 배운 거죠. 선생님이 이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걸 기존의 영상과 선생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걸 내가 겪은 거예요. 그거 잊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제 모든 영상을 3회도?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초심을 찾기 위해서 최근에 또 보고 있어요. 정주행을 또 하고 있어요. 그만 받았다. 그 댓글 보셨잖아요. 5년 뒤인가 10년 네, 뒤에 아무도 안 보겠다. 보는 댓글에서 나와 선생님은 보겠죠. 저는 볼 수밖에 네, 없죠. 볼 수밖에 알림이 없으시죠. 뜨니까. 네, 기회가 된다면 계속 댓글 하나 정도 달면 그래도 그래요. 좋은 추억거리가 되지 않을까. 댓글만 달지 말고 한 번씩 찾아와서 선생님이 경험하고 네. 느낀 거 그리고 배운 것들 또 같이 공유해 주시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도 들어요. 계속 성장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저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그 전에 부천에서 찍은 영상을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내 얘기를 한 거를 내가 다시 챙겨보는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제일 많이 봤을 거예요. 저는 많이 안 봤어요. 선생님은 안 보여. 선생님은 근데 다른 길로 하시잖아요. 선생님은 책을 보시잖아요.
선생님에게 책이지만 저에게는 그게 영상이에요. 반지상의 마음관리 유튜브예요. 저한테는 책이. 근데 아니, 저는 책이 안 읽어지더라고요. 따라하려고 해봤거든요. 저는 요새 책을 많이 안 봐요. 이럴 수가. 아, 진짜예요. 진짜예요? 네. 그러면은 책을 많이 안 보신다고요? 요새 책을 많이 안 봐요. 초심을 잃으셨나요? 초심이 뭔데요? 선생님의 루틴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알고 있는 루틴은 블로그에 하루에 하나를 쓰는 작가이면서 그리고 경매를 알려주는 교육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네, 월세 임대 여부를 하는 투자자로서 이렇게 살고 계신 분인데 근데 책을 안 본다 했는데 그거와 연관성은 뭐야? 아 그렇네. 약간 좀 또 제가 가진 편견일 수도 있겠네요. 책을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되죠.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책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봐요. 근데 전하고 독서 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독서 얘기가 나와서 난 네. 독서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주제예요. 책을 예전에는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양이 되게 중요하다. 나 또 하나에 꽂히면 막 지독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늦게 끝나고도 출퇴근 또 멀리 했으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대중교통을 했으니까 책을 한 권씩 본 적도 있어요. 매일. 이게 더 오래 하기 힘들지. 매일 어떻게 한 권을 봐. 그건 억지로 보는 거예요. 네. 대충 보는 거야. 그게 한두 달 쌓이면은 내가 읽었던 책을 다시 봐요. 이거 본지도 몰라요. 그게 의미 있는 독서일까? 내가 보여주기 위한 독서는 아니야? 혹시라도? 그리고 집 채수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내가 40개를 말하는 거가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속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한 채라도 실 속 있는 집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뭐 그거랑 비교할 법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집을 때 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두꺼운 책을 못 봐요. 잡을 때부터 부담스러워요. 내가 많이 봐야 되는데 권수가 중요하잖아요. 독서가들한테 또 권수가 되게 중요해. 그러면 막 이만한 책은 미루지. 왜냐면 이거는 얇은 책 100페이지짜리 10권랑 요거 한 권이랑 똑같다라고 하면 100페이지짜리 10권을 읽어요. 옛날에 양이 나한테 중요했으니까. 그러다가 나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아 이제는 양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바꿨어요. 책을 한 줄이라도 봐요.